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코노톡 경제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경제 이슈인데요. 오늘은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 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여기에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주머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5분 만에 경제 박사로 만들어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먼저 환율 관찰 대상국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 미국이 전 세계 나라들을 쭉 둘러보면서 너희 환율 정책 좀 수상한데? 혹시 환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고 삐딱하게 보는 나라들을 리스트에 올려놓은 건데요. 일종의 블랙리스트 예비 후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이 리스트에 올릴지 말지를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야, 너 나한테 물건 너무 많이 팔았잖아. 바로 대비무역 흑자입니다. 미국에 150억 달러 이상을 팔아치웠으면 너 좀 수상해 하고 쳐다봅니다. 둘째, 전체적으로 돈은 너무 잘 버는데. 이건 경상수지 흑자인데요. 우리나라 전체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국내 총생산 GDP의 3%를 넘으면 응? 너희 환율이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셋째, 환율에 몰래 손댄 거 아니야?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정부가 외환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딱 여기에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또 잡혔나? 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걸린 걸까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 대비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팔아치운 물건이 무려 55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이 정한 기준이 150억 달러에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죠.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3%를 훌쩍 넘겼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환율이 낮게 유지되어서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너희가 환율을 낮게 유지해서 미국의 물건 싸게 팔고 이득 보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정부 기관의 해외 투자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참 피곤하게 살지요, 미국. 그럼 이렇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우리한테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모로 피곤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첫째, 환율이 흔들흔들 수출기업 비상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 가치를 높이려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율을 올려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즉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에서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들이 좀 긴장해야 할 상황입니다. 둘째, 정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환율이 너무 급등락할 때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해서 안정시키곤 하는데요. 이제 미국의 감시를 받는 상황이라 환율 개입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입했다가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커지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손발이 묶이는 셈입니다. 셋째, 무역 전쟁의 불씨. 미국은 환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세 부과 같은 보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향후 한미 간의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미국의 강력한 압박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감시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환율 정책을 펼쳐야 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통상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환율 관찰 대상국,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경제 상황에 귀 기울이는 똑똑한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코노톡 경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